자, 연립한 방정식의 근. 자, 그래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t는 얘 t분의 1이죠.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k. 양변에 t를 갖다 곱해서 t제곱 kt t 곱했죠? 됐죠?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있으면 생각을 하자. t는 3의 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t 방정식이 두 개. 그건 누구야?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야. 두 근의 합 k 근과 계수 관계. 그런데 이걸 여기 있거든. 3분의 10. 86번이요. 정리합시다. 요거 3분의 2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 11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k는 0이죠. 당연히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주고 그래서 치환한 대로 풀면 3분의 2t 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k는 0. 전체 3을 갖다 곱해서 두 근의 합이 3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x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x가 알파랑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에요. 그런데 t는 3의 2의 x제곱이니까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를 보세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올까요?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곱하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랬으니까 얘가 8이 됩니다. 자,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의 곱은요. 여기 방정식의 입장에서 두 근의 곱. 그래서 2분의 3k가 8. 자, 그러면 k는요. 3분의 16이 되고요. 자, 두 근의 곱 구하라 그랬거든요.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집어넣어서 방정식의 근을 이제 그냥 찾아주세요. 그래서 t는 2분의 1 또는 16. 즉 2의 x제곱이 이러하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4. 끝.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 89번이요. 그렇죠. 여기 실력업은요. 실제로 수능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이 문제는 마플 시너지 1등급, 자이스토리, 뭐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 자, y는 2x 플러스 k 직선이죠. 기울기가 2인 점도 중요해요. 자,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3 이거 보이시죠? 플러스 1 3분의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8 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가 루트 5였을 때 K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 밑이 둘 다 3분의 2의 X제곱으로 동일하고요.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까 생각을 해보자. X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즉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됐죠? Y 절편이 1에서 3분의 8, 즉 3분의 5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고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떠한 점이 있었다라고 치자. 그럼 왼쪽으로 2만큼, 아래쪽으로 3분의 5만큼, 아닌데? 얘가 뭐야? 아, 빼야 되는 거지? 잠깐만.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되는 거지? 에이씨. 얘 위에 있는 점 P가 얘 위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잠깐만. 얘가 되려면 x 플러스 2 왼쪽으로 2만큼 3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네. 야, 이렇게 풉시다. 이렇게 안 풀게요. 이렇게 안 풀게요. 더 쉽게 풀게요. 자, PQ 길이가 루트 5래요. 직각삼각형 만들어 봅시다. 때마침 얘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라는 것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그럼 P점에서 Q점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올라가면은 기울기가 2란 뜻이고, 때마침 이렇게 되죠. 원래는 K, 2K 이런 뜻이거든, 기울기가 2란 뜻은. 근데 피타고라스를 갖다 써보시면 루트 5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P점의 좌표는 내가 P점의 좌표는 P, 3분의 2에 P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가 Q점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면 Q점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이렇게 돼. 근데 그 Q점이 어디 위에 있지? 얘 위에 있지. 됐죠? 갖다가 집어넣어도 되겠죠? y는 3분의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8 됐죠? 방정식을 풉시다. 3분의 1. 자, 3분의 2의 p제곱 곱하기 세제곱 있으니까 27분의 8. 얘 넘어와서 뺐으니까 3분의 1. 분소가 3분의 2의 p제곱 곱하기 9분의 4. 푸시면 되겠죠. 넘겨서 뺍시다. 9분의 4, 27분의 12, 27분의 8는 3분의 1. 27분의 4. 27분의 4. 4분의 27 곱해야죠. 4분의 9. P는 마이너스 2네요. 네? K 구하래요. 에이씨. 자, P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3분의 2 더하기 1, 3분의 5가 돼서 직선에다가 집어넣으시면 3분의 5는 마이너스 4 플러스 K. 끝. 90번. 방정식을 푸시오.
자, 요거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구조상 딱 보니까 얘와 얘는 역수관계. 자, 그래서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양수고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둘의 곱. 다음 제곱해 주시면 9의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이 t제곱이기 때문에 방정식 정리합시다. 방정식 정리합시다. 자, 앞에 3 있고요.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24는 0 3t제곱 마이너스 t 3이 6 t는 2보다 커야 되거든요.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또는 3분의 10에서 3분의 10이라고 나옵니다. 끝났느냐? 아니야. 내가 구하는 건 x야. 자, t가 누구냐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얘가 3분의 10. 3의 x제곱을 m 치환하자. 그러면 m분의 1, 3분의 10. 양변 m 곱하면 m제곱. 3m 곱하면 되죠. 3m 곱하자. 아, 그러네. 암산으로. m3 나오네. m3 나와요. 따라서 3의 x제곱이 3이니까 x는 1. 그리고 방정식이 근 2개가 나오는데 음수, 2분의 합 양수. 근 2개 나오는데? 중근으로 나오나? 볼게 잠깐. (3도) 나오고 3분의 1도 나오고. 그쵸? 뿔마 1이 나오네요. 91번. 저기는 지수방정식의 실근은 알파뿐이고 그 알파가 1과 2 사이였을 때 양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보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 이해 가실 거고요. t제곱 at-4a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t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실근이 알파뿐이랬거든. 그러면 얘 방정식의 근이 2의 알파 제곱인데 알파가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2의 알파 제곱은 2의 1제곱과 2의 2제곱, 즉 t는 2와 4 사이가 됩니다. 자, 보시면요.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실근의 위치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실근의 위치에 대한 말이 나오면 함, 판, 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한판 축을 할 때 제일 먼저 그래프부터 그리셔야 돼요. 얘 그래프를 그리셔야죠. 양수의 A이기 때문에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야. 아래로 볼록한데 y축 왼쪽에서 꼭지점의 x좌표가 나와야 되고 다른 근이 여기거든. 요 근이 2와 4 사이에 있으면 요 근에 대하여 알파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근 알파는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첫 번째 함수값 합시다. 여기 있는 함수를 내가 ft라고 한다라면 f, 자, 얘 함수값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 두 근 사이에 있다면 하나 하는 건데 한판축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4에서의 함수값 그걸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2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4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세 번째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a거든. 어디 써야 되니? 2보다 왼쪽에 써야 됩니다. 즉 그림을 보고 조건 3개를 다 찾아줘야 돼. 그렇게 해서 실근의 위치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거야. 2와 4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런데 다시 얘기한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로 했었을 거야.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두 근 사이에 뭔가 숫자가 보이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보이면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범위가 상쇄돼서 사라질 거예요. 그냥 함수값만 해도 괜찮습니다.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보이면 그럼 이 경우에선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는 한판축 3개 다 해야 되지만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러면 함수값만 해주시면 돼요. 한판축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FE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2 집어넣으시고요. A는 2보다 크다 나와요. F의 4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네, 만족되고 있네요, 그냥. 따라서 정답. 11번, 211번 봅시다. 이게 충전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봐? 불이 안 들어오는데? 되고 있나 모르겠다, 충전이. 211번,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여기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X제곱 마이너스 2의 4 아니지? K 맞죠?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의 K제곱이 0보다 크다. 그냥 배우셨듯이 그렇게 하면 틀어져. 그냥 하셨듯이 판별식만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자, 짝수 판별식. 자,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K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2의 K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거고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K제곱 치환 안 할게 그냥
4가 달리면 K는 2. 됐죠? 정답. (4)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이죠. 2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런데 조건이 걸려있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x가 0 이상이래. 지금 난 여기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x가 0 이상이니까 t는 1 이상이 되고요. 치환된 식이 4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얘를 함수같이 보셔야 됩니다. 얘를 ft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꿉시다. 4의 t제곱 2분의 t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 t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4분의 3 플러스 k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있는 ft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x좌표가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정의역인 t가 제한됐어요. 즉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 있는 1 이상만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니까? x축이 얘보다 아래 지나가면 된다니까?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고요. 즉 내가 계속 맨날 얘기하잖아. 항상 만족되는 부등식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으로 보자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최소값 1에서 갔죠. 1을 갖다가 집어 넣으니까 3 플러스 K죠. 그래서 정답 3 플러스 K가 최소값이고 걔가 0보다 크면 돼. 끝. 정수 K 찾으래. 13번. 왜 14번은 질문이 아니야. 13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기 있는 부등식 계속 얘기하잖아. 항상 만족되는 부등식은 그래프로 푸는 거라니까. 최소값으로 푸는 거라니까. 항상 만족되는 부등식은 최소값으로 푸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당연히 3의 x제곱을 나는 t로 치환하는데 x가 모든 실수래. 그래서 t는 0보다 클 거야. 그러면 치환된 부등식이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16이 0 이상 얘를 ft라고 생각하고 ft 그래프를 그리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얘가 t-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거든요.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k예요. 그래서 k라고 해서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는 4분의 1이었으니까 꼭지점 x좌표가 미지수가 아니었어. 즉 최소값을 갖는 곳이 t가 1일 대로 고정되어 있었거든. 좀 전에 있던 문제는. 근데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k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즉 k가 이쪽이 음수이면 그럼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최소값을 어디서 가죠? 이렇게 생겼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살아남죠. 왜? 0보다 크니까. 즉 0에서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자, 첫 번째 K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F0에서 최소가 되기 때문에 자, 빈 땡그랍니다. F0 뭐야? 16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시키죠? 됐습니다. K가 음수인 경우에는 잠깐만. K가 음수인 경우에 만족을 그냥 시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 K가 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최소값을 어디서 갔냐면 꼭지점에서 갔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자, 즉 K가 0 이상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 최소값인데 어때야 돼? 걔가 0 이상. 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의 범위가 됐죠?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선 K가 0보다 작으면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고 K의 범위가 이 범위 잠깐만 0 이상이니까 이게 두 번째 케이스에 항상 만족될 조건이야. 둘 다 만족하는 K 범위는 이거니까. 자, 두 번째 경우 K가 0 이상 4 이하이면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따라서 얘 또는 얘 합, 집합 정답. K는 4 이하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잠깐 오답할래? 잠깐만. 선생님 뭐 올려야 될 게 하나가 있어서.
250번이요. 라이트 센. 양수 A, B에 대하여 A, M제곱, B의 N제곱은 둘 다 7이래요. 이것을 M,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러면 M, N으로 갖다가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M은 뭐고 N은 뭔지 찾아야죠. 로그 A의 7은 M, 로그의 정의죠. 로그 B의 7은 N. 그런데 밑이 다르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7의 A는 얘와 역수관계이니까 얘는 N분의 1이 되고요. 로그 7의 B는 N분의 1이 되겠죠. 밑이 이제 통일됐으니까 대신하여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밑변환을 통해서 밑이 똑같도록 A의 세제곱, 그죠? 위, 아래 찢어주면 되겠습니다. 7의 AB. 그러니까 더하기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갖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n분의 3이 되겠죠.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끝. 정리해 주시면 보기 중에서 있을 거예요. 어이, 고1. 괜히 멀리 피시고요.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나갈 차례지?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95. 필수 예제를 안 들어갔죠. 맞아요. 필수 예제를 안 들어갔었고요. 저번 시간에. fx 나와 있습니다. 로그 a의 2x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2죠. f3은 4일 때 함수값 대입하시면 되고요. 로그 a의 9 더하기 2가 4랜다. 로그 a의 9가 1의 로그의 정의 a의 제곱은 9니까 a는 양수 3. f의 12를 구하래요. f의 12는 로그 a의 12 집어넣으니까 24, 27 더하기 2 3의 세제곱이니까 3 더하기 2 정답은 5가 됩니다. 너 로그 영상은 다 봤니? 어? 괜찮아. 그러면 돼. 왜 그러면 봐봐. 기본 연산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y는 로그 5의 x에 대해 보기에서 옳은 것만 인대로 고르시오.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자, 로그 5의 x, 로그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느냐. 점근선 존재한다고 그랬죠. 점근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수 조건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했죠. x는 0, 점근선입니다. 정점 1,0.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눈으로 보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맞죠? 점근선은 X축 아닙니다. Y축입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아니죠? 0보다 크다예요. 틀렸죠? 모든 양수 X에 대해 X값이 증가, Y값도 증가다.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죠? 증가하죠? 선생님 이게 왜 증가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기준을 봐. 기준은 X야. X가 증가할 때 올라가잖아. 그래서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래프는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그렇죠. 얘기했었죠. 얘랑 Y는 5의 X제곱. 지수함수는 역함수 관계. 따라서 Y는 X 직선에 대하여 대칭의 관계. 가, 라, 마. 넘어갑니다. 필수 3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바로 1번 그래프예요. 그림을 그려보자. 자, 그림을 그릴 때는 제일 먼저 점근선 찾으라고 얘기했고요. 정점 찾으라고 얘기했고요. 개형 찾으라고 얘기했고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입니다. 정점, 진수가 1이 되면 돼요. 그래서 0,2가 정점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정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그려진다는 건 이해가 갈 거고.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밑이 3이야. 그래서 그려주면 돼. 자, 정의역.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 정의역이고요. 치역. 모든 실수.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끝. 괄호 2번입니다. 그래프를 그리자. 점근선입니다. 진수는 0. X는 0. 점근선 찾읍시다. 점근선 찾았죠. 정점 찾읍시다. 진수가 1 돼야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점근선의 왼쪽에서 그려지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밑이 3이면 원래는 오른쪽에 있으면 증가인데 왼쪽에 있으면 감소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이게 제 그래프예요. 그냥. 됐죠? 정의역.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치역. 모든 실수. 점근선. X는 0. 끝. 필수 4번입니다.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시기. Y는 로그 2의 뭐 요거 있죠?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Y는 로그 2의 자, X의 개수는 1인 게 좋다고 얘기했죠? 그럼 로그의 성질에 따라 곱하기를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하기로. 그래서 로그 2의 X-2 로그 2의 4는 2니까 3이 되죠.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M은 2, N은 3이 되겠습니다. 대소 비교 이것만 할게요. 자, 대소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은 로그 3분의 1의 3과 같습니다. 그래놓고서 생각을 합시다. 쟤네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가 누가 가장 작은가를 보려면 로그 함수 밑이 3분의 1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2 그러면 x좌표가 2인 곳은 여기거든. 따라서 여기 점의 좌표가 로그 3분의 1의 2가 되는 거야. 3분의 1의 2분의 1. 2분의 1은 대충 여기쯤 있잖아. 그래서 여기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인 로그 3분의 1의 2분의 1이 저만큼이야.
3분의 1의 3. 3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작습니다. 끝. 1등, 2등, 3등. 역함수를 구하시오. 자, 역함수를 구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정의역과 치역을 알아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지수함수 저거 잘 기억하세요. 자, 지수함수 괄호 1번이에요. 정의역부터 찾으세요. 정의역.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x바 x는 모든 실수예요. 치역. y가 가질 수 있는 값.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지수는 0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y는 1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가 치역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놓은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y를 x로 바꿔주는 거야. 위치를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야. x를 y로 바꿔주세요. 함수라는 놈들은 y는 꼴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수항 넘기시고요. 로그의 정의에 따라 로그 3의 x-1은 y-2가 되죠. 따라서 y는 로그 3의 x-1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래 놓고선 살펴보세요. 얘 정의요. x바 x는 1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 치역. y바 y는 모든 실수. 어때요? 정의역과 치역도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y x로 바꿔. (1) 넘기죠. y는 꼴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y는 2의 x-1 플러스 1 끝. 넘어갑니다. d-c의 값을 구하래. 자, 로그 2의 x 그래프 보이시고요. d-c 합시다. A점 찾았죠. 1. y는 x를 왜 줬겠니? y 좌표를 완성시키라고. 요 점은 x 좌표가 1이기 때문에 y 좌표가 1이에요. 그럼 b를 집어넣으면 로그가 1이 돼야 돼. 그래서 b는 2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여기가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 점이 2,2가 될 거고 y는 x 위에 있으니까 c를 집어넣으면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c는 4가 되겠죠. 로그 2의 4가 2니까 4를 집어넣어서 2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점은 4,4가 되고요. 로그에다가 d를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돼. 네, 맞아요. 로그 2의 d는 4죠. 선생님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본다고. 그치? d는 2의 4제곱. 자, 2의 4제곱은 d. 2의 4제곱은 d. 그래서 d는 16. c 4. d-c 12가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나 이거 무슨 거 같지? 여기 넓이 구하래. 둘이 무슨 관계? 평행 이동의 관계.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얘는 둘러싸인 부분은 평행 사변이 원래는 아닙니다. 여기가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원래는 이 부분은 조금 모자르고 이 부분은 조금 남죠. 그쵸? 남은 걸 잘라다 여기다 붙이면 평사가 된다. 알고 있죠? 자, 가로의 길이는 4가 될 거예요. 왜? 4만큼 왼쪽으로 간 거잖아. 4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A점을 보니까 Y축하고의 교점이네요. 예. Y축하고의 교점. X에다가 0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2입니다. 그러면 B점의 Y좌표는 2가 나와야 되죠? 뭐야? 뭐 집어넣으면 돼요? 4. 4,2를 지나가거든요. 다음 높이 찾아야죠. 높이. 근데 얘네가 일직선상에 있네요. BC가. 4를 집어넣으니까 로그 2의 8, 3. 높이는 1. 따라서 넓이 4라고 계산이 되죠. 여기까지 확인 체크 문제 빠르게 풀어볼래? 질문. 자, 봅시다.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봅시다. 자, 로그 함수는요. 꾸준하게 증가만 하는 증가 함수이거나 감소만 하는 감소 함수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 자, 로그 a의 x에서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야. 그러면은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이렇게 생깁니다. 최대값 없고요. 최소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역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로 정의역이 제한이 되면 얘는 감소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로그 a의 알파가 최대값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로그 a의 베타가 최소값이 됩니다. 왜요? 여기가 알파 이런 식인 거죠. 여기가 베타. 그래서 알파에서 최대값, 베타에서 최소값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a가 1보다 크다라면 얘는요 증가하기 때문에죠. 증가 함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가 여기야, 베타가 여기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거꾸로 로그 a의 베타가 최대값이고 로그 a의 알파가 최소값이 된다. 자, 그래서 뭐다? 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알파에서 베타까지 끊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증가만 하거나 꾸준하게 감소만 하는 함수이다. 2차 함수 같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봅시다. 246번. 다음은 정의역이 2분의 1 이상 1 이하인 함수 y는 로그 2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러니까 그림도 그릴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니네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대입만 하세요. 뭐 그래프 그려서 막 2차 함수 같이 막 할 필요도 없죠. 어디서 최대값 갖는지 하지 않아도 뭐예요? 밑이 2죠. 증가하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최소값 로그 2의 2분의 1 마이너스 1이 그래서 최소값 1을 집어넣어서 로그 2의 1 0 이 최대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얘는요. 밑이 3분의 1이에요. 247번이고요. 자,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거꾸로 9분의 1에서 최대값, 3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거는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자, 제일 먼저 그러니까 로그든 지수든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밑. 밑을 봤다 증가하네 3 집어넣어서 최소값 1, 9 집어넣어서 최대값 2. 감소하죠.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리셔도 됩니다. 감소합니다.
16분의 1 이상. 그래서 얘는 최대값만 갖는다. 16분의 1을 집어넣으면 4죠. 최대값 4. 최소값 없다.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문제 보겠습니다. 최대값과 자, 봐야 될 건 뭐만 보면 된다? 밑만 보면 된다. 밑이 2이기 때문에 증가한다. 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4 집어넣으니까 로그 2의 2, 1. 최대값. 증가하기 때문에 6에서 최대값 갖는다. 로그 2의 4. 그래서 최대값 2가 된다. 그냥 암산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2에서 최대값. 로그 3분의 1의 3,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최대값. 자, 8에서 가장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8 집어넣으면 로그 3분의 1에 9니까 마이너스 2 빼기 2,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진수에 x에 관한 2차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치환이라는 방법을 쓸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t로 치환해서 y는 로그 2의 t를 만들 거야. 그런데 치환하면 뭐가 돼? 범위가 생성이 돼요. 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t가 모든 실수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x-2의 제곱 플러스 2이기 때문에 2가 최소값이에요. 즉 치환하면 범위가 생성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t가 2 이상이라는 제한된 범위이기 때문에 증가하죠. 2 이상만 남겠죠. 그래서 최소값만 가질 것이고 최소값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이상 2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최소값 b겠죠. 1이겠죠.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왜? x가 2일 때 t가 2가 돼서 최소값 1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1번 같이 그냥 치환해도 범위가 생성이 되는데 x가 모든 실수여도 범위가 생성이 되는데 더군다나 x를 제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치환할 때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우리가 t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을 치환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8이 되고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이 되는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로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8이죠. 그런데 x가 만약에 제한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8 이하가 된다.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x를 제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더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로 x좌표들을 제한시켰으면 그래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그려지게 될 거고요. 따라서 8이 최대인 건 맞는데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2는 4. 4가 최소로서 더욱더 제한된 정의역에서의 y는 로그 2분의 1의 t 그래프가 된 겁니다. 이 함수에서 t의 범위가 4부터 8입니다. 감소함수죠. t는 8일 때 8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계산되죠. y는 마이너스 3 최소가 된다. t는 4일 때 4를 집어내니까 y는 마이너스 2로 최대값이 된다. 그런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t는 내가 만든 거잖아. x가 누구일 때야? x가 누구일 때야? 네, t가 8이 되는 x좌표를 찾아야죠. t가 8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일 때야. t가 4가 되려면요. 얘가 4가 되려면요. x는 1일 때야. 1일 때 4였잖아. 그쵸? 그래서 정의역 누구일 때 최소가 나오게 되는가까지 확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유형 몇 개 안 되니까 다 풀고 한꺼번에 확인 체크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는요. 원래는 좋은 놈인 게 치환을 하면 원래는 범위가 생겨야 되는데 치환해도 범위가 생성되지 않아요.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범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x가 제한이 됐죠. x가 3 이상 9 이하라고 제한이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x들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t는 자 3 집어넣어서 1, 9 집어넣어서 2라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요거 앞으로 뺄 수 있는 거다. 2t 플러스 2 함수가 됩니다. 자, t-1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 요 점의 좌표가 1,1이고요. t가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에 있는 1부터 여기에 있는 2까지 그래프가 남게 되고요. 따라서 최소값은 즉 y의 범위 y는 1 이상 2 집어넣어서 2가 최대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봅시다. 바로 2번. 제일 먼저 식부터 정리를 할게요. y는 로그 2분의 1의 x 로그 2분의 1의 4는 마이너스 2입니다. 빼기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당연히 로그 2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할 건데 x의 범위가 4분의 1에서 2까지입니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2입니다. 그래서 t는 2가 최대고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이 최소로서 범위가 제한됩니다. 범위가 제한돼서 치환된 함수 y는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의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위로 블록 꼭지점 마이너스 1,1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제한이 되죠. 그래서 y의 범위를 치환을 통해서 y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y의 최대값은 1이고요. 2를 집어넣어서 3, 3은 9 마이너스 8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8 최대값 1이라고 구해집니다. 당연히 x를 구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13번. 이거를 조금 애들이 못하더라고. 정의역 x를 1부터 100까지로 제한시켰습니다. 함수 y는 x의 2 플러스 로그 x예요. 자, 밑이 안 써져 있는 로그는 상용 로그라고 해서 밑이 10이 생략된 겁니다. 그냥 10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지수에 미지수가 포함된 식이 있으면 끌어내리기 위해서 양변의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데 밑이 누구인 로그를 취하느냐? 그냥 얘랑 똑같은 거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취해줘도 필요 충분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서 난 누구의 범위를 구할 거냐면 거꾸로 로그 y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y의 범위를 찾아낼 거예요. 로그 y의 범위를 구합시다. 자, 진수의 지수니까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2 플러스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됩니다. 당연히 로그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서 범위 x 보니까 1부터 100, 1 들어가면 0이죠. 100 들어가면 10이고 100이니까 2가 최대죠. 그거 이해가니? 자, 그러한 범위에서 로그 y는 2 플러스 t 곱하기 t,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의역 t가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니네들은 틀려버리게 돼. 이거의 경우가 아니라 꼭지점이 사이에 껴있으면 너희들은 틀려버리거든. 그냥 막 대입해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자, 0 집어넣습니다. 0입니다. 2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죠. 2 집어넣습니다. 3, 3, 9, 마이너스 1, 8입니다. 자, 따라서 이 점들의 y좌표는 로그 y야. 그래서 로그, 높이 좌표가 로그 y예요. 로그 y는 0 이상 8 이하. 그러면 y는 10의 0제곱 1, 10의 8제곱 이하. 됐죠? 최대값과 최소값 다 찾았죠. 여기까지 확인 체크 문제 108페이지까지 확인 체크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